일단 아직 서울은 보합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약보합이죠. 떨어졌다 보합했다 떨어졌다 보합했다 이런 상황이고 0.00으로 나오는데 그건 반올림에서 0.00인 거죠. 그리고 외곽 지역은 먼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지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경기도 아파트 산 서울 사람 비율이 12년 만에 최고래요. 200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2009년이 어떤 시기였죠? 양도세 완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예측을 다들 못했을 거다. 이번에 그 정도로 박빙이었죠. 하지만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양도세 완화를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과거 MB 정부에서도 2009년에 양도세 완화를 해줬고 결론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해주는데 똘똘한 채 한다는 건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세 완화는요 다주택자 양성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09년 3월에 다주택자 완화를 3월 말에 발표하고 4월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런 것처럼 그때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샀다. 그리고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다시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집 못 사니까 경기도 가서 산 사람들, 혹은 서울에 내 집은 있는데 이제 집값 다시 오르겠구나 완화해 주니까 싶어서 경기도 산 사람들, 그런 상황으로 비율이 늘어났다. 다만 만 건 거래될 때 30% 비율이면 3,000건이죠. 그런데 지금은 1,000건 거래되고 있는데 비율이 50%까지 늘어나봤자 500건이다. 그러니까 항상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비율이죠. 비율. 자, 경기도 아파트를 산 서울 사람 비율이 12년 만에 최고래요? 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탈서울이 심해지고 경기도 아파트가 인기가 폭발이다. 이렇게 그쪽 비율로 보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은 경기도 내부에서 집을 산 비율은 줄었다. 그렇다는 것은 현지에서 집을 안 사고 있는데 멋모르는 외부인들만 들어와서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2030 패닉바잉이 최고치이고 지금 투자 심리가 엄청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2030 외의 비율이 떨어졌다. 40, 50, 60 이상이 떨어졌다는 이유는 투자를 오래 해보고 부동산을 오래 사본 베테랑들은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비율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총량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보면은 어디서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순전입이 늘고 있죠? 어디서 늘고 있어요? 서울, 인천, 그 다음에 충남, 충북, 경북, 그리고 강원도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즉 뭐예요? 서울 집값이 너무나도 올랐다. 그리고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실수요들은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로, 그 다음에 투기수요들은 갭이 적고 그 다음에 규제가 덜한 경기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순전입이니까 실수요들이 이동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매매든 전세든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로 밀려나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런 데서 오는 것은 거의 뭐 일자리 찾아서 오는 거고, 그러면서 분양시장이 달아오른다고 하고 있죠. 달아오르라 분양이요 하고 있죠. 뭐 서울까지 불과 30분. 자, 이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까지 불과 30분은요. 예를 들어서 A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서 B역까지 가서 경기역이라고 합시다. 그냥 경기역은 없지만, 그래서 얘가 서울시역까지 가고 여기서 또 직장까지 간다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차 타면 한 20분 걸리고요. 도보 한 3, 40분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직장까지 가는데도 한 1, 20분 걸린다. 지하철이 뚫리면서 얘가 30분 걸린다. 그것도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타서 바로 도착했을 경우, 그것도 뭐 급행일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GTX일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 거 했을 때 요런 시간 다 빼고 요것만 30분, 가자마자 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타서 내리는 시간까지 30분, 이게 서울까지 불과 30분. 구라죠, 구라. 시흥시 장곡동 서울까지 30분에 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 타서? 요즘에 예능에 많이 나오시는 그래플링 잘하시는 이종 격투기 선수, 그분 유튜버에서 역까지 1분 했는데 UDT 출신이 겁나 달려가지고 1분, 이런 거 나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거는 뭐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이건 완전 거짓이다. 시흥 장현지구에서 서울까지 30분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GSR 유지 가닥에 2030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요. DSR 유지 때문에 내 집 마련 포기가 아니라 경기 집값 거품 때문에 포기죠. 그래서 DSR을 풀어야 된다? 개소리 집어치우고요. 내 집 마련 못해가지고 수요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져요. 왜 주거 사다리를 자꾸 놔야 되냐? 사다리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왜 자꾸 사다리를 놓으라고 해서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더 올려도 되겠네? 더 높게 올려도 되겠네? 사다리 타다가 떨어지다 뒤지든 말든? 왜 자꾸 주거 사다리 이야기를 하죠? 규제 풀면 안 돼요. DSR 자꾸 저런 식으로 말하는 기자들은 진짜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고 기자랍시고 지금 글을 쓰고 있다. 글도 아니죠. 저거는 똥을 싸지르고 있다. 나라 망하라고 하는 거죠.
DSR 완화해요. 그래서 DSR 완화하고서 우리나라는 이제 빚더미에 눌려서 일본처럼 장기적 침체로 살고요. 그것도 국가 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채이기 때문에 기득권들은 겁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머지는 노예처럼 해가지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쌀에 간장밥 먹으면서도 아 나는 행복해. 나는 그래도 간장 2숟갈 뿌릴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야 기득권들한테 돈 받아 처먹고 저런 거 쓰니까 좋겠지. 그래서 강남 뺀 서울. 지금 강남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송파는 떨어졌어요. 경기도 아파트값 뚝뚝. 양극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요. 왜 외곽부터 떨어지느냐. 당시에는 버블 세븐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거품이 낀 지역들만 올랐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지금은 집중적으로 거품이 낀 데가 떨어질 시기에 과잉 유동성이 또 풀렸죠. 미중 무역 전쟁이랑 코로나 위기로. 근데 그 버블이 정상 찍은 지역들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가기 힘들어졌다.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 어디로 퍼뜨린 거예요? 2030은 당연히 거기 들어갈 입성 자체가 안 되니까 풍선 효과로 수용성, 오동평 막 이런 데로 계속 퍼뜨렸죠. 그러면서 다 전반적으로 거품이 꼈다. 그런데 무너지는 곳은 당연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간 곳부터죠. 낄 곳도 아닌데 거품이 급격히 꼈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였죠. 그래서 지금 강남 뺀 서울 경기도 아파트값 뚝뚝이 아니고요. 강남도 뚝뚝 떨어지고 있고 경기도 외곽 지역부터 실수요가 적은 지역부터 무리하게 들어가서 떨어지고 있는 거다. 강남까지 번지는 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매매가격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죠. 파란 나라를 보았니? 하고 있죠. 우리 강남 푸르게 하고 있죠.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파랗다. 그리고 전세가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다.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매매 전세 둘 다 하락인데 전세 하락이 매매 하락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다. 왜? 매매 수요들은 나는 이 가격에 못 팔아고 버티기 들어갔는데 전세 수요들은 말 그대로 내가 왜 그 가격에 그 돈 주고 살아야 돼?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대출 내고 이자 내느니 보증금 위험까지 감당하느니 월세 가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거다. 더 크게. 그만큼 다주택자들이 돌아오는 만기 시점에 8월에 전세 대란이 난다고요? 지금 전세대출 잔뜩 받았던 사람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월세로 갈아타면은 그 자리에 구해야 돼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지들이니까. 자산은 엄청나게 들었죠. 빌라왕 자산 100억이라고 그랬어요. 단돈 3억도 안 되는 돈? 1억에서 한 3억 정도 그 돈 없어가지고 깜빵하게 생겼어요. 왜 그래요? 자산만 100억이면 뭐예요? 돈이 없는데. 그리고 심리 계속 올라간다 하더니 뚝 떨어졌죠. 저점 찍었을 때 비슷할 때까지 떨어졌다. 왜? 규제 완화로 아무리 어거지로 올려봤자 미국에선 빅스텝 하고요. 금리는 더 빨리 올라갈 거고요.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누가 사요? 지금 대출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KB 역시도 매수 우위 지수 또 떨어졌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일시적이셨을 뿐이다. 선거 효과 2달도 안 돼서 약발 다 됐다. 그런데도 대선 후 경기도 아파트 거래 40% 급증. 일기 신도시가 주도했다. 속은 거예요. 끝물에 낚인 거고. 지금 가격에 재건축하면 사업성이 있어 보여요? 거기다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재건축이 무조건 좋구나. 일기 신도시는요. 일기 신도시 언제 들어왔어요? 91년도에 들어왔죠. 91년도. 그 전까지 재건축 막 오른다 했던 서울에 있는 80년대 아파트들이랑은 91년도에 들어온 아파트랑은 차원이 다르다. 왜? 여기는 용적률이 거의 100%대 막 초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거의 막 200% 가까이 되죠. 용적률 300% 늘려봤자 용적률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거 사고 있어요. 사업성이 얼마나 된다고. 가뜩이나 초기 자금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래서 4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5,900건, 6,000건도 안 나왔죠? 계속 떨어지고 있던 작년 10월에 8,000건이고요. 보통은 10,000건 넘는데 반토막이 났는데도 이때가 워낙 저조하니까 증가했다고 하는 거지 반토막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런 지역들 재건축이 늘고 뭐요? 주 거래는 어디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1억 미만 갭투기. 평택, 시흥 이런 데서 완전 외곽에서. 평택에 1기 신도시가 있고 시흥에 1기 신도시가 있나요? 평택도 고덕 신도시 위주로 거래되고 있고 시흥도 은계지구, 백오 신도시, 장현지구 이런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나요? 목감지구 이런데? 아니에요. 구도심 위주로 전세가를 높은 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낮은 취득세로 매수에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고 있다. 낮은 취득세 왜 낮아요? 공시가격 1억. 요거는 취득세가 12%가 아닌 1%니까. 근데 요즘 수천만 원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거 앞으로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왜? 공시가격 현실화가 뭐냐? 공시가격 현실화가 너무 빨라서 죽어요. 아니죠. 지금까지 혜택을 준 거죠. 집값은 3억인데 공시가격 1억이라서 1억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있었다. 당연히 3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화 하는 거죠. 그럼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집값에 맞게 내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과다한 게 아니라 집값이 과다한 거예요 지금.
세금이 과다하다고 자꾸 여론 만드는데 집값이 과다한 거지 세금이 과다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은데 GDP 대비로 엄청나게 높다는 건 그만큼 버는 돈에 비해서 집값에 거품이 엄청 많이 꼈고, 그러니까 도쿄, 뉴욕, 홍콩, 강남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10억으로 살 수 있는 평수가 강남이 제일 적은 게 말이 되느냐. 홍콩보다 살기 좋고 뭐 도쿄보다 살기 좋을 수 있겠죠. 도쿄는 지금 개판이니까. 거기는 뭐 일본은 지금 역주행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뉴욕이나 홍콩보다 살기 좋아요, 강남이?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갭투기 1, 2위 평택, 시흥 지금 떨어지고 있다. 깡통전세 우려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뭐예요? 수도권 외곽이랑 지방부터 역전세 시작. 이건 개소리입니다. 왜? 지금 전세가 상승 하락하고 있는 거 보면은 1억 미만 갭투기 요런 데서 오히려 전세가가 오르고 있고요. 떨어지는 데가 이제 중형 아파트 한 5에서 7억 정도 하는 거, 요런 데서 지금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여기는 지금 대출 끼고 많이 들어와서 올렸던 거고, 여기는 대출 안 받고 들어간 전세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사기를 쳐. 그래서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거 보면 서울도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지방부터예요. 오히려 1억 미만 갭투기가 떨어지는 걸 덜 떨어지게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근데 진짜 얘네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는 대량 경매 나오는 거고, 여기는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떠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빌라만큼 위험한 게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매물 보면 어때요? 지금 전세 막 엄청 줄었다 하고 있는데 슬슬 다시 늘어나고 있죠? 걷었던 매물들이 나오고 있죠? 임대차 3법 폐지한다고 하더니 생각처럼 되지 않네? 매물은 쭉쭉 늘어나고 있다. 매물이 줄었어요. 지금 매물이 줄고 있어요. 매물이 어디가 줄고 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지금 경기도 30% 이상 늘었습니다. 매물 감소는 얼어 죽을 매물 감소. 서울도 25% 늘었고요. 인천 42% 늘었습니다. 수도권이 지금 이렇게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 무슨 공급 부족이에요? 공급 부족은.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지능 부족이지. 투기 수요 빼고 나니까 나오잖아요, 답이. 실수요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기 수요들이 판을 치는 왜곡된 시장이었다. 그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것을 왜곡된 시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인간들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지능 부족이 맞다. 그리고 공급 부족, 무슨 공급 부족이에요? 분양 물량 오지게 많은데 입주도 많고. 결론, 경기도 물론 뭐 강남 이런 데처럼 뭐 실수요들이 많은 지역도 있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갔느냐? 외곽까지 갔죠. 이거 다 언론이, 전문가들이 풍선 효과 어쩌고 저쩌고 했죠. 진짜 이 풍선 효과에서 외곽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망하고 있죠.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계속 위험하다고. 왜 풍선 효과에 속냐? 저거 당신들이 고점에 사는 거다. 그대로 나오고 있죠. 돈 벌었어요. 그리고 다주택 지금 전세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물론 몇몇 지역은 예외인 지역들도 있겠지만 황금성이 너무나도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질 때요. 아, 서울 집값 많이 떨어졌어요. 억 단위로 떨어졌어요. 서울은 이렇다면은 경기도는요. 나 이거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그래도 안 팔려요. 이렇게 된다. 안 팔리면 파산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미만 갭투기 사는 건 미친 짓이고요. 거기에는 전세 들어가는 것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집 사는 거요. 저 가격이 조금 금매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떠안은 손실을 본인이 대신 떠안게 되는 거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